안녕하십니까. 가을이 익어가는 도시를 꿈꿉니다. 조나단의 상상 이상 그 2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중입니다. 저는 김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최근에 또 왜 저희가 한번 앞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알쓸신잡이었나요? 아, 우리 경쟁 프로그램이요? 네네. 그쪽은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우리가 경쟁하고 있다는데.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 거기 이제 시즌 2가 시작되는데. 아, 그죠. 네. 건축가 네, 건축가 교수님께서 교수님. 이제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홍대 모 교수님. 네네네. 네. 그분도 참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건축이라는 게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그럼요. 분야라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건축가분들이 참 네. 설득력도 좋고 말씀도 네네. 잘하시죠. 우리 조나단 상상 이상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만나러 갈까요? 아, 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만나러 가시죠. 네, 오늘도 부산의 네, 숨은 매력을 찾아주실 네.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니와 한이의 하플. 구플. 네, 오늘도 말씀 잘하시는 이승원 교수님과 양한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얘기 안 하고 큰일 날 분위기인데요. 어떤 뭔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디신가요? 오늘 방문할 곳은 사실은 저희 조나단의 상상 이상에서 그 하플 소개하는 사실 마지막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곳은 정말 소개를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마지막으로 네. 오늘은 객가 마을의 재발견이라고 한 제목으로 영도에 있는 두 마을, 네. 흰여울 마을과 깡깡이 마을을 소개해드립니다. 흰여울 마을은 제가 알기로 바닷가와 가장 가까운 마을이라고 네, 알고 네, 있는데. 네. 네, 영화 변호인 촬영지로 유명세를 네네, 타기 그렇죠. 시작했죠. 네. 네. 뭐 부산의 산토리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별칭을 붙이시는데 네네. 남항을 바로 옆으로 보고 있는 동네입니다. 네. 객가 마을 그 바닷가를 객가라고 또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이 흰여울 마을이 그동안 이 마을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지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원래는 이름이 이송도 마을이었다가 네. 흰여울 마을로 바뀌고 또 영화와 뭐 예능 프로에 등장하면서 갑자기 이게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6.25 동란 때 네. 피난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집 지을 수 없는 곳까지 막 집을 지었던 곳이고 음. 피난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도시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최근에 그 가치를 다시금 다른 매체, 영화와 TV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재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다시금 가보니까 영화에서 나온 것만큼 매우 독특한 도시 구조, 네. 그리고 일반 경사지 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골목과 골목 바로 앞에 그 바다 라인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구조를 다시금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원래 이송도였거든요. 흰여울 마을 앞쪽에 교차로 이제 곡각지가 있는데 네. 거기 이름이 아직도 이송도 곡각지예요. 네. 근데 곡각지요? 곡각지 네. 거의 한 90도 이렇게 확 꺾어지는 곡각지? 네, 곡각지라고 부르는데요. 아, 네, 여기가 이제 저기 앞에가 그 곡각지입니다. 아, 네. 이송도 거의 뭐 교차로 삼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송도가 된 이름이 유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여기가 지금 바로 남항이거든요. 네. 옆으로 있는 항구가 네. 남항대교가 있습니다. 네, 네. 남항대교를 건너가면 송도예요. 네.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제 송도에서 주로 많이 여흥을 즐기셨고, 그렇죠. 네네. 네, 여기에서 뭐 해수욕도 하고, 뭐 그때도 옛날에도 케이블카가 있었기 때문에 케이블카 타고 놀고 뭐 이런 그러니까 위흥 시설들이 이쪽에 많이 있었는데 그런 유원지화되어 있는 이 지역이 되게 옛날에도 유명했고 좋았다 경치가. 근데 거기에 버금간다 두 번째 송도다 해서 이 송도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도 경치가 네. 좋고 물론 이제 송도는 해변이지만 여기는 절경이죠. 이렇게 저 안반과 이런 절벽을 깎아지르탄 그 절벽 위에 집들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네. 네, 요 옆에 이제 전령 해안 산책로라고 해서 네. 네, 산책로가 또 저쪽에 태종대 가는 그 중간 중리해변까지도 쭉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산책길로도
손색이 없고 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 바뀐 이름인 흰여울이라는 이름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보통 네. 여울물 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 요거는 물길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아, 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물길이 거의 뭐 이렇게 폭포수처럼 팍팍 이렇게 떨어지는 하얀 이렇게 네. 뭐라고 해야 돼? 물보라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네, 걸 네. 일으키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제 흰 여울 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지역이 지금은 다 흰 여울 길로 명명이 되어 있고요. 네. 네네. 네, 원래는 뭐 이송도라고 하는 지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독특한 것이 저 사진에 보여지는 저런 장면인데요. 네. 집이 있고 진짜 저기 골목이지 않습니까? 네. 골목인데 흰 담벼락 넘어가 바로 바다. 바다. 그 바다 라인을 수평으로 쭉 끼고 이렇게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도 없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골목을 타고 내려오는데 집 사이에 바다가 하나의 액자처럼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네. 사람들에게 되게 신선한 느낌을 주는 특징이죠. 여기도 이제 삼복도로 집들이 다들 그러하듯 계단이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가파른 계단들이 많이 있고요. 네. 여기 마을로 올라가는 그 해안 산책로에서 마을로 올라가는 길도 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냥 다 주택인 건가요? 그 마을이니까? 네, 여기도 이제 네. 무허가 주택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고요. 네네. 네, 지금도 거의 대부분은 그 무허가 집들이 네. 네,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수리하거나 뭐 신축을 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최근에 지금 교회가 다시 신축을 한다고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마을의 그 중심 자리에 어. 기존에 교회가 있었는데 네. 네. 그 부지를 좀 더 확보해서 지금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네. 지역 주민들은 뭐 집안이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네. 사실은 좀 전체적인 주변 경관으로 봤을 때도 만들어지면 이상해질 것 네. 같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삼복도로 집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이렇게 앞에 집이 뒷집을 가리지 않는 구조로 이렇게 네. 계단형 경사형 지형으로 되어 있는데 네. 교회가 들어가는 그 마을 초입에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네. 근데 원래도 그런 계단 형식의 뭐 교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을 하던 곳을 이번에 주민들하고 상의가 많이 없었나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네.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에 다른 집들을 더 매입해서 7층 건물을 세운대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다 1, 2층 건물이지 여기 뭐 4층, 5층 올라가는 건물이 없거든요. 근데 네네. 그 와중에 7층에 대규모 큰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네. 주민분들은 사실 걱정스럽죠. 이해가 되는 게 되게 옆에서 이제 망치 소리만 들려도 사실은 옆집은 금이 갈 수 있는 굉장히 구조 자체가 취약한 지역인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 큰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들도 피해가 분명히 갈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앞을 이제 경치를 막게 되겠죠. 네. 그 교회만 그 경치를 독점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안타깝네요. 것도 좀 네, 마음이 아프고 어쨌든 주민분들이 지금 막 서명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같이 동반을 했던 네. 분들한테도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제 마을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제 주민분들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공감이 되고 논의가 되는 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저렇게 길을 다니고 바다를 보는 거 외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어떤 뭐 문화 공간이라든지 뭐 네. 카페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흰여울 마을이 감천 문화마을처럼 흰여울 네. 문화마을이라고 불러요. 네. 네, 예술 작가들이 들어가서 레지던스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작업실을 한 3-4개 정도 네. 네, 구청에서 이제 그 작가들한테 빌려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네네. 계속 이제 시즌별로 바뀝니다. 네, 최근에도 또 새로운 작가분들이 입주를 하시면서 네. 좀 다른 형태의 작업들을 하시는 걸 제가 봤었고요. 네. 중간에 이제 카페들도 많이 생겼어요. 네, 위쪽에가 큰 길, 이제 삼복도로인데 그 위쪽 길에는 카페도 한 2-3개 있고요. 뭐 밥집도 나름 좀 유명한 집들도 있고 또 뭐 맥주집도 생겼고요. 네. 네, 술집도 있고 사진관도 생겼습니다. 사진관이요? 네, 흑백 사진관과 음. 스튜디오가 생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요 주변에 이제 그런 뭔가 상업적인 시설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네. 원래 이제 주민분들이 여기서는 워낙 오랫동안 활동하셨다 보니까 주민분들 자체적으로도 공동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 주민분들이 운영하시는 공간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흰여울 전방이라고 해서 골목길을 따라서 바로 바다랑 인접해 있는 네. 네, 그 길에 중간쯤 가시면 흰여울 전방이라고 네, 뭐 라면도 팔고요. 아, 네. 네, 커피, 뭐 아이스티, 음료도 팔고요. 네. 떡볶이도 팔고요. 아. 간단한 주전부리 정도 할 수 있는 네, 음료와 뭐 간식 정도를 팝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 흰여울 지도도 네. 나눠주세요.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변호인의 그 대상 영화 촬영지였던 거기가 지금은 흰여울 안내소로 바뀌었거든요. 네. 이 안에 이제 전시도 되고 있고 뭐 이쪽에서도 이제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흰여울에 가시면 흰여울 안내소와 흰여울 전방은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해드려요. 여기에 가시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주민들을 또 만날 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네, 같이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힐링 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그 간판은 달아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카페와 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네, 네, 밑에 네. 지하 공간을 최근에 네. 바꿔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집 전체는 아마 미리 예약을 하면 숙박을 하면서 어떤 와. 심리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고 네. 조금 네. 그거는 이제 완전 개방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밑에 힐링하우스의 그 카페 쪽은 언제 가도 들어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 주실 곳이 깡깡이 마을. 네, 여기도 역시 영도입니다. 네. 네. 흰여울 마을과도 거리가 그렇게 떨어져 있지는 않은 곳이고 아까 흰여울 마을이 그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지 않느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깡깡이 마을이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네. 작업하시던 많은 과거에 그 수리조선 하시던 그 인부들이 네. 사셨던 동네고 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동네입니다. 이 깡깡이 마을이 영도다리 바로 옆쪽에 이제 붙어 있는 대평동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영도 경찰서, 영도 다리 건너면 영도 경찰서가 그렇죠. 네. 있는데 네. 영도 경찰서 바로 뒤쪽입니다. 뒤쪽. 네. 네. 지금 버섯 모양으로 저렇게 모양이 네. 전, 아, 버섯. 네, 네. 양말 옛날 양말 버섯. 네. 네. 버섯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발 아랫부분처럼 되어 있는 저기가 옛날에 네. 갈고리 모양의 모래톱이 있던 자리예요. 아, 네네. 그래서 그 모래톱을 메워가지고 네. 육지로 만든 거고요. 네. 매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여기에도 이제 대평동을 매축했다라고 하는 매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포구를 영도 경찰서 바로 뒤에 있는 조그마한 포구를 대풍포라고 부르거든요. 대풍포. 네, 그러니까 바람을 피하기도 하고 바람을 기다리기도 하는 네, 아, 그런 저 밑에 있는 분. 오른쪽이에요. 위쪽에 오른쪽 아, 위쪽에 네네네. 네, 저기가 이제 네, 대풍포라고 하는 아, 포구고요. 네네. 그래서 그 앞에 대풍포 매축비가 있습니다. 깡깡이 마을에 오시는 분들은 영도다리를 통해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한 네. 10분이면 걸어오거든요. 네. 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저 가운데 마을을 가로지르는 가장 큰 길이 메인 스트리트예요. 네네. 그 십자가 모양으로 쭉 길게 네. 나져 있죠. 네네. 가운데 로터리가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저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렇게 네, 가운데 길이 메인 도로입니다. 이 마을이 최근 들어서 이제 막 개발되기 시작하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감천문화 마을을 능가할 시점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는데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도심에서 접근성도 워낙에 좋고 네. 그다음에 감천문화 마을은 산지형 그 마을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바닷가 바다, 네. 바로 네. 근접한 마을인데다가 요즘 또 그 전국적인 재생 공간 재생의 트렌드를 보면 창고나 공장들을 이렇게 바꾸는 흐름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여기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물론 지금 뭐 운영을 다들 하고 있지만 네. 창고나 그 공장들이 상당히 그렇죠. 많거든요. 네. 이런 공간들 중에서 다른 문화적인 공간이나 혹은 상공간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고 네. 거기서 플러스 알파 했을 때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네. 스토리텔링도 아주 재미있는 네.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일제 시대 때 만들었던 그 부산의 어떤 조선 산업이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가고 있는, 물론 그 역사상에 뭐 등락이 있었겠죠. 네네. 아주 안 좋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그 이 마을의 이름과 같이 깡깡이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도 스토리텔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잠재성이 큰 부산의 남아있는 보석과 같은 마을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그때 건물들을 남아 있는 것들을 적산가옥이라고 그렇죠. 부르잖아요. 네네. 여기에도 적산가옥들이 좀 남아 있어요. 일제식 건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건물들의 줄 중에 이제 하나가 마을회라고 마을 모임에서 운영하시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주차장인데요. 그 주차장 건물이 공동 소유예요. 마을 주민분들의 공동 재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일제 강점기 지나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적산가옥들을 개인 소유화한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재산을 마을의 공동자산으로 네, 소유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사실 굉장히 드문 사례거든요. 네네. 그리고 주민분들이 그만큼 결속력이 대단하시다는 것도 입증을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네. 이곳에 흥미로운 공간 몇 군데를 좀 소개해 드리면,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그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창고형 공장인데, 네. 그 연식으로 봤을 때는 되게 오래된, 그러니까 받치고 있는 기둥이 목조 기둥으로 네네. 과거 진짜 한 4, 50년 전에 지어졌던 구조 틀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더라고요. 네. 저런 공간이 지금 서울에서 개발되어 있는 그 뭡니까? 성수동의 대림 창고도 네. 똑같은 저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네. 저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유효 공간이 있다면 뭐 구에서나 시에서 사들여서 문화 공간이나 상공간으로 바꾸면 아주 좋은 뭐 집객 효과가 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다른 공간으로 여기 보시면 양다방이라고 진짜 70년대, 80년대 다방이 아직까지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데 네.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지금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재미있는 대목이고. 네. 그다음에 이 건물이 그 양다방의 그 길 모퉁이 쪽에 있는 건물인데, 이 네. 건물을 최근에 그 영도구에서 네. 매입을 해서 이 마을에 대한 자그마한 박물관을 네. 꾸미려고 지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설계 단계가 끝나고 지금 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자그마한 공간들이 자꾸 바뀌고 네. 재밌는 문화 콘텐츠가 있으면 네.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쪽으로 방문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수리조선 박물관으로 바뀔 계획이고요. 네네. 이 공간 이게 지금 깡깡이 예술마을이라고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간을 한 4개 정도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얘기하셨던 이제 수리조선 박물관이 있고요. 네. 옛날에 도선장인데요. 예, 배를 타고 남포동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네. 그 도선장에도 이제 종합 안내센터가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그 유치원이 있던 자리에 커뮤니티 센터가 하나 생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의 거점들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조금 특이할 만한 게, 원래 영도가 이제 배를 타고 더 왔다 갔다 하기 편한 동네다 보니까 네. 영도 다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배로 많이 다녔었고, 지금도 이제 그 모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를 탈 수 있던 그 선착장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선착장이 남아 있는 거를 다시 이제 좀 살려서 자갈치나 영도, 자갈치 남포동까지도 다시 다닐 수 있는 바다 택시를 운영하자고 지금 계속 안을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그 변화의 흐름이 네. 지금 이 사진이 있는데요. 그 벽화가 꾸며져 있는 저 건물에 네. 최근에 사적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예술가 한 분이 공간을 임대받아서 아, 공간을 지금 계속 꾸며 나가고 있는데, 1층에서 들어가서 2층을 거쳐서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갑자기 옥상이 나오고 한데, 이 마을의 어떤 독특한 집들의 연속되어 있는 부분들이 골목골목 지나면서 막 있더라고요. 네. 이런 공간들이 뭔가 바뀌면 되게 흥미로운, 정말 미로와 같은 특이한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또 여기도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네. 부분인데, 여기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폐가를 여기 네. 역시도 그 매입을 해서 새롭게 이제 지역민을 위한 삼지공원으로 꾸민 건데, 벽화 있잖아요. 네. 저 벽화들이 일반 여러 우리 그 벽화 마을들이 많은데, 완전히 부산에서도 내노라는 예술가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국제적으로 유명한 그래피티들이 같이 지금 연합해서 하고 네. 있는데 심지어는 최근에 그 부산과 셰필드, 영국 셰필드가 부산 여기 영도하고 비슷한 어떤 도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네네. 거기서도 이런 유사한 도시 재생에 대한 움직임들을 하고 있는 팀과 지금 연합해서 아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팀에서 지금 들어와서 네. 매우 고품격의 벽화들을 지금 동네 곳곳에다가 지금 네. 연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벽화 색상이 상당히 예쁘네요. 네. 지금까지 봐온 벽화들 중에 네. 색상이 그래서 사진을 잘 찍으셨나요? 사진도 잘 찍으신 아, 것 네. 같고. 색상이 되게 예뻐요. 네. 이 벽화는 브라질 작가가 한 건데요. 아, 그러셨나요? 네, 네. 이제 민화를 소재로 우리나라에 있는 어. 네, 그래 이제 소재로 우선 그림을 그리신 거고 네네. 그리고 그 같이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지역 주민들도 참여를 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용이고 음. 이제 그 이게 벽에 이렇게 칠해져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도 우리 집에 조금 연결해서 같이 더 해보고 싶다. 왼쪽 편에 있는 저기 세모나게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노란색 되어 있는 저 부분은 네. 네. 저 건물주가 직접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오. 원래 오. 작가의 작품을 모작해서 비슷하게 했는데 너무 네. 잘 어우러지게 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어. 그리고 저분이 이제 요 골목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네 주민이시고 네네. 아까 그 쌈지공원에도 계속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 네, 거기에 이제 쌈지공원 안에도 보면은 주민분들이 만드신 이제 리사이클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재활용품에다가 식물을 심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네. 네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물을 주시면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그 이 마을의 그 변화를 제가 그 잠재적인 비전을 크게 보는 이유가 네네. 아까 말씀드린 이 마을을 지금 전체적으로 그 가이딩을 하고 있는 단체가 네. 그 예술사업단이 있거든요. 깡깡이 마을 예술사업단이라고 하는 곳이 시비를 받아서 이 마을을 계속 지금 개발하는 네. 근데 예술 감독도 있고 네. 이 전체를 이게 핸들링하는 예술 감독도 있고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아주 양호하게 끌고 나가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 주민들도 네. 엄청나게 협조적인 분위기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네. 아까 전에 이 깡깡이 마을 주변으로 배들이 많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네네. 네, 이쪽에는 배들을 주로 이제 수리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고요. 이 수리하는 사업장들에서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 무트로 이제 올리죠. 네. 네, 올리면 뭐 배에 붙어 있는 뭐 조개 껍질이라든지 이제 부식되어 있는 뭐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걷어내고 다시 예쁘게 페인팅을 도색도 하고 해야 되는 네. 작업이 필요한데 그때 뭐 아버님들은 전부 다 배 타고 이제 뭐 일을 하러 바다로 나가셨고 어머니들이 힘든 작업들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그 녹슨 철과 부식된 철과 이제 조개 껍데기를 긁어내고 떼내는 작업을 망치로 하셨는데 그 망치 소리가 깡깡깡깡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를 이제 표현해서 깡깡이 아지매, 뭐 깡깡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작업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깡깡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고요. 뭐 기술이 좀 바뀌긴 했죠. 작업 도구 자체가 뭐 망치에서 그라인더로 바꾸고 이제 뭐 이렇게 물로 유압을 센 유압을 해서 이제 뭐 청소를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좀 도구가 바뀌었을 뿐이지 네. 아직도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부산에 조선업이 왕성할 때는 그 여기에 수리 조선도 엄청났을 거 아닙니까? 네네. 배를 다 수리했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깡깡이의 소리가 정말 청력을 잃을 정도로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에다가 청력 보호대를 뭐 끼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마을 최근에 그 예술 작업이 진행됐던 거 몇 군데만 소개를 드리면요. 네. 공장동에다가 벽에 밑그림을 그리고 있죠. 네. 아. 그 밑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네. 영국 작가인데 되게 그 추상적인 작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물결이나 물 속에 있는 해초의 어떤 느낌을 네. 추상적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 따라서 뭐 어떤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지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사진도 보시면 안에 그 추상이지만 약간 네. 과거의 네. 어떤 작업하는 과정에 대한 음. 추상적인 것을 작업한 거고요. 또 아, 너무 예쁩니다. 네.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거죠. 예, 신문에도 나와 네. 있었는데 대교 아파트 벽화 첫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건데 네. 저 그림이 그 밀락동
어민 화로 집판장 네. 아저씨 얼굴. 주차장에 있는 아저씨 얼굴을 아, 그렸던 아저씨, 네. 네. 그 그래피티 작가가 또 한 번 더 구매 방문해서 네. 네네. 깡깡이 아지매를 대상으로 저는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또 그 외에도 지금은 벽화 작업하는 거고 네네네. 그 외에도 이런 설치 미술들, 네. 설치 미술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벤치 기능을 하는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 네. 마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 그 크게 포진되어 있는 그 도시의 어떤 맥락이 네. 그 공장과 그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조선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야간에는 다 퇴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밤이 되면 여기가 공황 상태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마을이 된다는 것이 낮에도 방문을 해야 되겠지만 야간에도 또 사람들에게 방문을 하고 네. 즐길 거리를 즐겨야 되는데 네. 야간의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까라고 하는 측면들이 네. 중요한 숙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현재는 이제 그 주민분들이 해설사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마을을 투어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1, 3주에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마을 해설하시면서 돌아다니실 때 사실은 옆에 이제 작업을 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방해받는다고 싫어하세요. 그래서 투어도 가능하면 주말 위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주말에는 이제 다들 문을 닫고 조금 이제 공업사들은 활동을 안 하시니까 그럴 때 위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인데 뭐 야간 투어 같은 형태로 일을 하시지 않는 시간대에 조금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여기가 최근에는 야간 조명도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있고 아까 작품들에도 네, 네. 마찬가지고 네. 밤에 거닐어 보는 것도 네. 나름 또 재미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을이라는 단어와 마을이 주는 어떤 정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그랬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네. 또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부산의 좋은 장소를 소개해 주셔서 두 분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상 이상 토크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엄대흠 대표님과 개선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앙동 40계단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애플 컴퓨터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엄대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혼자 수집하고 네. 혼자 만들고 혼자 운영하고 있는 네, 무료이면서 개인 박물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난 12월에 연산동의 연산도서관 앞에 책방을 연 개선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곧 1년이 됩니다. 저는 3년. 죄송합니다. 곧 1년 때 1주년 뭐 기념 같은 행사. 예, 그것도 좀 계획하고 있는데 네. 아직은 좀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네. 기념을 하고 싶네요. 예. 기념회 때 와주세요. 예, 속섭. 공간이 마련된다라면 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하고 싶다. 많죠. 네. 일단은 컴퓨터 어른들한테는 컴퓨터 기본 교육. 네. 그다음에 이제 네. 중고등생 한 근데 요즘은 대부분 또 윈도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윈도우도 요즘은 맥킨토시가 이제 잠깐 이야기하면 맥킨토시는 원래 아예 윈도우와 구분돼 있었거든요. 네네. OS를 심을 수 없는 이게 이제 모토로라 칩과 파워PC 칩과 그다음에 인텔 칩을 넘어오는데 인텔 칩부터는 맥에서도 윈도우가 구현이 네.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까 말한 몇 층이 되면 한 층은 교육장이 돼가지고 뭐 동네 어른들은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고 네. 학생들은 이제 세미나를 하는 거고 아까 말한 뭐 누구든지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죠. 지금 그러면 제가 아까 혹시 말한 장터 같은 것도. 컴퓨터뿐만 아니라 네. 그 애플에서 나오는 스마트폰도 이- 전시가 되는 아이폰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 원래 애플 컴퓨터가 애플로 지금은 이제 회사가 컴퓨터를 상호에 뗐어요. 네. 원래는 이제 회사가 주식에서 애플 컴퓨터였는데 네네. 2007년에 아이폰을 만들면서 이제 우리는 컴퓨터 만들 회사라서 지금은 주 애플이거든요. 네네. 이제 애플 스마트폰이 나온 계기도 아이팟이라는 이 스마트 그렇죠. 이 아이팟 MP3를 만들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물론 저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 교육도 하시면 되겠네요. 어르신들. 그러면 되겠다. 되게. 진짜 할 수 있는 근데 게 어르신들은 아이폰 잘 안 쓰시던데. 끝까지 하려면 진짜 그러네요. 애플에서 저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아, 네. 그거는 애플의 매장에 가면 이제 제가 원래 꿈꾸는 거는 애플 스토어라는 거 보면 통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꿈은 컴퓨터 아까 매킨토시 128K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딱 컴퓨터 모양이 일체형이거든요. 네. 그 모양 그주가시 네네. 그 모양의 컴퓨터의 전시관을 박물관을 만들고 싶어요. 컴퓨터 모양의 외관이 컴퓨터 모양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거는 잔디 앞쪽에다가는 키보드 모양의 이제 드릿을 깔고 사이에 잔디를 까는 거죠. 네. 그러면 옆에는 웅덩이 만들어서 마우스처럼 위에서 보면 딱 그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상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방향을 이제 컴퓨터 모양 방향을 어떻게 할까 하면 뒷면은 이상할 거잖아요. 네네. 그걸 통유주로 만들어야 될까. 뭐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개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재 책방이 공간이 혹시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또 향후에 어떤 이런 다른 목표가 있으신지. 예, 저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저 정도 규모에서는 제가 이제 약간 운영이 가능하고 손님들도 이렇게 한눈에 그냥 보기에는 좀 적당한 정도의 규모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대신에 이제 저희도 모임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이제 저 자리가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예. 저 책상 위에다가도 책을 또 막 다 쌓아놓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은 좀 괜찮은 상태이긴 하고요. 근데 저도 책 자체가 뭐 마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을 사는 또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걸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수익을 다변화할 수 있는 책방에서의 수익을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아까 뭐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그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책방 운영이 되냐, 그다음에 뭐 진짜 걱정을 해주신다고 이제 뭐 차도 팔아라 뭐 이렇게 되게 많은 조언을 해주세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조금 다른 영역은 차를 조금 팔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뭐 출판 등록을 하나 할 생각도 언젠가는 좀 갖고 있기도 하고 네. 예, 아직 그 부분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우리 동네 서점이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 그 참고서를 팔아라고 네,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러시진 않고 맞죠. 네네네. 정말 멋지신데요. 네. 아니 운영하시면서 어떤 보람된 어떤 순간이라든지 네. 그런 게 있나요? 네, 저는 일단 뭐 네. 책 팔 때 가장 보람되고요. 그 몇 번 없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저 혼자 앉아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네. 이 책을 팔 때 되게 기쁘고 왜냐하면 또 이 독립출판물은 특히 더 출판사나 제작자들하고 저희가 계속 연락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네. 예, 다른 뭐 도매상을 끼고 이렇게 책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뭐 저렇게 퍼놈이라는 그 독립출판 이제 제작자세요. 움직시 출판사인데 네. 그래서 퀴어 문학이라든지 아. 이런 거를 이제 주로 펴내시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책이 한 권 팔리면 그냥 그 분의 얼굴이 생각이 나고 예, 뭐 이렇게 책이 팔렸다라고 연락도 드릴 수 있고 네. 그리고 어쨌든 저 책을 삼으로써 누군가 그 가치나 이제 뜻에 공감을 해준다는 거니까 저분한테는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 팔 때 제일 기뻐요. 예. 책을 한 권 자기가 원하는 책을 한 권 만들어내는데 대략 얼마의 비용을 비용은 진짜 네. 되게 천차만별이라서 네. 애매한데 네. 사실 책을 이제 저게 자기가 다 만든다고 생각하면 인쇄비만 생각하시면 되죠.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글도 쓰고 뭐 그 컴퓨터가 요새는 워낙 잘 프로그램이 잘 돼 있으니까 디자인 편집 다 하고 그 인쇄소에 진짜 맡겨서 그 종이 네. 값이랑 이제 뭐 제봉비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종이 값이나 이런 제봉비는 또 그 뭐지 처음 한 번 만들 때가 이제 뭐지 500부와 1000부는 큰 차이가 네, 없죠. 네. 500부 자체는 이제 비싸지만 1000부는 네.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 정도의 원가 정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게 직접 안 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을 맡기게 되면 이제 외주가 들고 그 외주 비용이 또 뭐 장당 얼마 이런 식으로 만만찮거든요. 그래서 독립출판물 작가들이 특히 자기가 그냥 자기 손으로 끝까지 다 해가면서 예,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혹시 뭐 건축 쪽 관련돼서 뭐 네. 작품집이라든지 이런 거 작업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건축 쪽 관련해서 그런 출판물도 있을 텐데 네. 제가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건 없고 네네. 좀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 자기의 직업적인 그거를 이제 얘기를 담아가지고 그런 출판물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사실 있어요. 네. 그런 건축 쪽에 일하는 그 전문가가 자기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좀 재밌게 읽었던 건축 그 독립 출판물은 그건 건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한국 타워 탐구 생활이라고 일본인이 만든 그 책인데요. 그 유어마인드라고 독립 책방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시조격인 네네. 그 서울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언리미티드 에디션을 주최하고 있는 책방인데요. 거기서 이제 거기도 이제 출판도 하시거든요. 네네. 그 일본인이 이제 국내에 한국의 타워에 꽂혀가지고 한국의 모든 타워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타워에 대한 자기 별점도 매기고 예, 소감도 쓰고 하는 책인데 되게 재밌어요. 한 40여 군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네. 뭐 이 타워의 그 공포감, 네. 그다음에 쾌적감, 네. 예. 그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했는데 엄청 그 일본인 특유의 그 디테일한 그런 시선이 좀 살아 있거든요. 네. 예,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어. 용두산 공원도 좀 다시 보게 되고 네. 예, 거기 소개가 돼 있거든요. 재밌네요. 아니 제가 알기로 이게 일본에서 되게 많죠. 독립 책방이라고 해야 될까? 독립 그 책 서점. 네, 일본은 뭐 그쵸. 작은 서점 자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네. 예, 저희 서점 주인장들도 일본에도 막 많이 놀러도 가고 네. 예, 좀 영감을 그- 많이 주는 곳이죠. 어떤 도서의 유통 자체도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죠? 많지 않- 네. 일본은 1인 출판사도 많고 네네. 이제 그 도매상을 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그렇게 서점과 스킨십을 늘려가면서 네네.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점점 많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제 거기에 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1인 그런 출판사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일단 그 제가 본투런이라고 이번 올 봄에 되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그 책이 이제 도매상하고 거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책이 너무 재밌었는데 나하고 이렇게 거래를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보통 출판사들 입장에서는 그 작은 서점이 저희 뭐 책 사봐야 저는 뭐 한 3권에서 5권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엄청 그 관리하기도 까다롭고 사실은 별로 할 의미는 없는 건데 네.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날인가 저희 책방에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인사도 직접 하고 네. 또 그 대표님이 또 울트라 마라톤 오셔서 그 본투런이라는 책이 울트라 마라톤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진짜 42.195 수준이 아니라 막 4박 5일씩 일주일씩 달리는 그 마라톤에 대한 얘기인데 그 대표님도 자기가 그런 그 분야라서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이제 펴내게 됐고 같이 왔던 이제 스님도 울트라 마라톤 오셔가지고 막 네. 그 베트남 이런데 횡단하고 하시는 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책방도 구경하시고 네. 또 막 그게 이제 일종의 응원인 거죠. 이런 작은 책방에 대한 응원이고 같이 가자라는 좀 연대고 그 출판사 대표님이 또 그 다빈치 출판사인데 다른 작은 서점들에도 계속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 부산에 또 다른 작은 그 서점들 또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저희끼리도 이렇게 얼굴도 보게 되는 자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많더라고요. 네. 혹시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어떤 방문객이라든지 네, 예, 손님이 있으신지. 그 대표님 혹시 결혼하셨어요? 저요? 네. 저 결혼 안 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는 책방 하면은 네. 그 영화 노팅힐에 나오는 그 아. 책방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네네. 거기서 되게 이렇게 누구야 네. 만나잖아요. 거기는 휴그랜트가 휴그랜트가 그렇죠 주인이었고 주인이었잖아요. 네. 이제 그 줄리아 로버츠가 뛰어 들어와서 이렇게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왠지 대표님 책방에서도 그런 만남이 일어나. 제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고 아, 네. 매일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책방에 앉아가지고 누가 하나 안 오나 안 오더라고요. 하정우 이런 예. 그래서 계속 나보고 오라고 하신 건가?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 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가장 남는 어떤 인상적인 방문객.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던 그 출판사 대표님하고 네. 예, 그 스님, 예, 네. 되게 인상적으로 그 뒤에도 한 2번 더 오셔서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책도 좋은 책도 홍보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저희 책방에서 이제 운영을 같이 도와주시고 계시는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 네. 그런 분들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엄 대표님은 가장 보람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보통 이제 아까 말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애들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제가 만드는 어떤 공간에 대한 홍도나 이제 의도나 이제 그런 데가 좋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생뚱맞게 그런 질문을 해요. 이거 만드는 데 얼마 들었어? 왜 만들었어? 할 때 제가 이제 조금 멋있게 이야기를 하면 넘어가죠, 애들이. 아, 그때 정말 기분 좋죠. 뭐라고 멋있게? 아까 이야기 다 했는데요. 여러분들 위하여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네. 내 말을 잘 들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집에 가서는 그냥 다들 그냥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들 집에 가면 엄마 아버지 이야기 잘 안 듣는 편이잖아요. 네네. 저도 집에 가면 우리 아들 제 말을 잘 안 들어줘요. 네. 근데 거기서는 나름 간장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애들이 집중력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한테는 이 공간이 이제 새로운 장소다 보니까 정말 집중력이 좋고요. 간혹 오기 싫은데 따라온 애들은 별로인데 거의 대부분은 오면 딱 제 말을 하나도 안 넣고 받아듣는 친구도 있고, 제 말을 잘 듣고, 간혹 약간 리액션도 정말 좋고요. 여고생들이 정말 좋아요. 전 딸이 없어서 그런가. 여고생들이 딱 호응해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라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제가 하는 어떤 반응에 대해서 네. 아까 말한 적은 나이가 아닌데도 희열을 느낍니다. 이거는 저기 좀 별개의 질문인데 그 부인분은 일하다가 만나셨다 했잖아요. 네.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운영하시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수익도 없고 한데.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제 하나씩 모을 때 그 돈 자기 주면 안 되냐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설득을 시킨 게 저 집사람 보고 지금 컴퓨터 팔고 있는 지금 내 나이가 이제 이만큼인데 내가 앞으로 5년 10년 하겠느냐. 네. 이제 제2의 직업을 아니 나중에 이후의 직업을 준비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잘 되면 이제 주부가 바뀔 수가 있고 이제 주가 바뀔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접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집사람을 설득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제까지 내가 컴퓨터 판매를 하면서 그렇게 다닐 수는 없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아는 거를 이제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주는 것도 재밌고,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거를 알게끔 해주는 것도 즐겁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시키니까 저 사람이 처음에는 그런갑다 하는데 이제 더 가는 게 이제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장난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모양을 좀 갖춰가니까 네. 이제 조금씩은 예. 지금도 가끔은 비슷한 말 합니다. 접어. 그리고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객 있으신지? 작년에 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거든요. 네. 작년에.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제일 꼽으라면 제일 유명인이라면 이제 박원순 시장님, 최양락 씨. 네. 그다음에 제가 첫 개관하고 일주일 만에 한 친구가 김병찬이라는 친구였는데 네. 덩치가 188이었나 엄청 고릴라 같은 상이었었어요. 걔가 이제 11시에 와가지고 저랑 점심 먹고 오후 5시에 그 친구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그날 제가 저녁에 약속이 없었으면 아마 밤새고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저처럼 이리 모은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일요일 날 돼서 아침에 내려와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술 한잔 하고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부산 경교에 있는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리고 강릉에서 온 홍성현이라는 친구도 정말 똑똑하고 이름도 외우고. 정말 그 친구는 저한테 네. 걔랑 제 기억하는 친구가 그 애랑 장류에 있는 정성원의 친구 얘는 네. 한 4번 자기 친구들 꼭 2-3명을 데리고 와요. 장류에서 오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과제하러 자기 특별한 활동하는데 저한테 인터뷰하러 오기도 하고. 와. 그렇죠. 그럼 이제 딱 받으면 이제 그 친구랑 통하죠. 그러면 이제 아마 아까 제가 준 자료에도 사진이 있는데 그 친구 보면 귀엽죠. 근데 아까 말한 우리 아들은 그런 감흥이 없어요. 애들은. 늘 집에는 이제 사과 딱지를 제가 정말 사과 애플 로고를 정말 많이 붙여놨거든요. 네. S사에도 애플, C사도 애플, 문 앞에도 애플, 차에도 애플. 애플 로고 그럼 변천사로 다 알고 계시겠네요. 네네네. 진실은 디자이너가 알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디자이너가 네네.
롭 자노프라는 사람이 그 네네. 로고를 만든 사람인데 원래 그분은 이제 로고를 의뢰받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거죠. 이제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로고를 주면서 보통 회사의 상징물이니까 로고를 주면 여기에 좋은 의미를 붙여야 돼요. 네네. 뭐 지식의 습득, 만약에 엘린 투닉의 어떠한 뭐 그런 컴퓨터에 대한 막 그런 게 있는데 잡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인터뷰한 게 있었는데 이분이 처음에 애플 컴퓨터는 원래 IT 기업의 이름들을 대충 몇 가지만 얘기해 보시면 예? IT 쪽이요? 예. IBM. 네. 또 네. IBM 제일 뭐 유명한 IBM, 것 뭐 델, 컴팩, HP 이름이 난해하잖아요. 네네. 근데 애플 컴퓨터처럼 이름이 확 와닿는 게 없잖아요. 그게 이분이 로고 하실 때 그냥 제작을 하고 애플 로고 제일 첫 번째 로고가 뭐냐면 유턴이 사과나무 아래 있는 회색으로 아주 난해한 로고가 있거든요. 네. 애플 컴퓨터 돼 있고 유턴이 책 보고 있는 그런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해하죠. 이걸 보면 안 되는데 이분이 로고를 제작받고 나서는 아 로고는 사과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완전한 사과를 레인보우 사과를 만들었대요. 네네. 그러니까 옆에 딱 보고 좀 애매한 거예요. 사과 같기도 하고 체리 같기도 하고 뭐 피망 같기도 하고 토마토 같기도 하고. 근데 한 입 베어 먹는 거는 이제 체리 같은 경우가 제일 닮은 거죠, 걔가. 그래서 체리는 한 입에 먹는 거니까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애플 쪽에서는 이제 이 디자이너가 그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 아마도 이제 디자이너한테 말하지 마라. 그러고 애플은 이런 있고 그럼 사람들이 막 설설설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렇게 아마 더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는 다른 과일과 혼동 안 시키려고 배워먹는 그분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것도 논외의 질문인데 네. 왜 회사 이름을 애플로 지은 겁니까? 스티브 잡스가 있던 실리콘밸리 자체가 사과 농장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스티브 잡스가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네. 하고요. 사과 농장에다가 이제 간이 집을 짓고 거기서 친구들까지 놀기도 하고 네. 안 좋은 것도 하고, 예 그렇게 살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사과를 정말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사과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생각할 땐 사과는 완벽한 과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맛있고 영양가 높고 보관이 오래 할 수 있고. 그래서 애플도 그래 쓰면 좋겠다는 뒤에 나왔고 원래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데 이제 워지니아가 사업자 등록증 미국도 마찬가지로 등록증 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차에서 그때 또 낮에도 아마 사과 농장에 갔다 오는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플 컴퓨터로.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애플 컴퓨터가 이제 알파벳 순으로 전화번호 책이 그때는 전화했잖아요. 이쪽에 오는 거죠. 두 분 다 부산이라는 공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찾기 힘든 공간들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울만 해도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지만 강원도 쪽에 갔더니 뭐 엄청나게 여러 종류의 박물관들이 있더라, 전시장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부산은 그 생각만큼 또 그렇게 많은 박물관이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부산에서 혹시 운영하시면서 어떤 힘든 점이 있으신지 네. 그리고 이런 점은 또 좋더라라고 하신 점이 있는지. 제가 나름 박물관을 만든다고 이제 박물관 검색을 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박물관 개수 지자체에서 부산이 꼴찌예요. 인구 대비 제일 적고요. 국공립을 빼고 나면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선진국의 추세 자체도 이전처럼 대형 박물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접근성이 좋은데 좀 작지만 그런 아담한 박물관을 많이 만든다 하더라고요. 네네. 딱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딱 맞는데 제가 혼자 모든 걸 일과 박물관 운영과 그런까지 다 하기가 좀 시간적인 게 제일 좀 부족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박물관은 제가 이제 박제처럼 돼 있는 박물관 저는 컴퓨터 박물관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사과 박물관은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뭐 고고학적으로 손댈 수 없는 것들은 이제 눈으로 봐야 되지만 3, 40년 됐지만 컴퓨터를 만져봐야.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도 이제 제가 작동을 가능하고 제가 2대 이상 있는 거는 친구들한테 키워주거든요. 네. 그럼 흑백 화면에서 이제 게임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는 박물관은 컴퓨터 박물관 더 그런 만들까요? 그래서 물론 그래서 아까 말한 뭐 마우스도 이제 볼 마우스 이제 걔는 거기다가 애플 건 또 비싸기도 하고 네네. 이제 뭐 그런 점들 단점이고 장점은 제가 이 박물관을 만들지 않았으면 컴퓨터 파는 사람 네. 애플 뭐 전문가 정도이지만 가끔은 관장님
제가 살아보면서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관장님,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런 장소도 초대를 못 해봤겠죠. 뭐 제가 신문에도 좀 나보기도 하고 네. TV도 나가보기도 하고. TV 나오는 거 예,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고 나서의 장점은 아마 대외적인 거와 이제 제가 해볼 수 없는 경험들을 해보고 있다는 거. 예, 아마 제가 계속 사과 컴퓨터만 팔았으면 아마 그런 경험은 못했겠죠. 혹시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세요? 지자체에서 어디 네. 원하시면 제가 네. 장소만 또 제가 저기 혹시나 희망하시는 장소는 없으세요? 서구청 담 찔러봐. 예? 희망하시는 장소. 해운대 쪽이 좋겠죠. 그런데요. 예, 아무래도 이 문화 컨텐츠가 많이 모여 있어서 네. 늘 이제 제가 이제 거래처가 센터 쪽이 좀 많아요. 네. 들어올 때마다 건물과 그 공간을 보면 여기에 나의 공간은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우리 개 대표님은 혹시 부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니까 독립 책방을 운영하시면서 느끼는 장단점이 어떤 건지? 일단은 저는 뭐 부산 제 개인적인 이제 그거기 때문에 제가 모든 제 터전이 여기 다 있었고 제 지인도 여기 다 있어서 일단은 네. 부산이 아닌 다른 곳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또 친구들이 또 책을 다 좋아해요. 운영에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점들 일단 제일 좋고, 부산 자체가 워낙 컨텐츠가 많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책은 또 전부 그 컨텐츠에 대한 거고 결국은. 그래서 여기 뭐 부산 속 건축도 그렇지만 뭐 역사적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장소기도 했고, 그다음에 해양 문화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여행, 뭐 영화, 뭐 진짜 모든 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점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지금 뭔가 부산이 약간 꿈틀대면서 시작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뭐 저희가 대표님 특강도 했었고, 그 서울에 계시던 작가분이 또 이제 저희 부산에 이사 와서 느꼈던 점들 이제 막 얘기하시다 보면, 서울은 이미 이제 조금 너무 포화 상태고, 예, 좀 재미가 없다라는 느낌도 조금 든대요. 네. 근데 아직 부산은 이제 막 뭔가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예, 시작의 에너지, 되게 역동적인 그런, 그냥 다이나믹 부산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는 게 딱 느껴지고, 네. 저희 서점도 그 오히려 전라도 이런 쪽은 진짜 교보는 것 같은 데가 없거든요. 장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그런 대형 서점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부산에 예전에 막 한 20, 30년 전에 생겼던 어린이 서점이 한때 전국에 확 생기면서 네. 되게 많이 생겼는데, 그걸 20몇 년 동안 거의 유지하고 있는 게 부산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 것도 또 이 지역의 저력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서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산은 너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책방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지역에 저는 이제 자기 마을에 그 진짜 슬리퍼 신고 끌고 가서 갈 수 있는 그런 작은 규모의 그 문화 공간, 네. 예, 그런 책방, 박물관도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영역인 거죠, 사실은. 그런 곳이 진짜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의 그 지역에 있는 자기 동네에 있는 작은 책방들에 가셔서 책도 보시고 책도 구매해 주시는 게,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책방에 있는 책 중에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 있으신가요? 네, 저희 안 그래도 11월에 추천 도서, 네. 제가 생각했던 게 지금 그 필립 로스의 에브리맨이라는 작품. 네. 예, 에브리맨이 그 보석상 이름이거든요. 아. 그 보석상의 둘째 아들이에요, 주인공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어떤 자기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역순으로 시작하거든요, 책이. 네. 그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서 무덤까지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서 있는 그 장면에서 시작해서 약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또 막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아무튼 굉장히 쓸쓸한데 이게 과연 그 사람만의 얘기인가? 그 제목에 있는 에브리맨이라는 그 말 자체에 많은 그 뜻을 좀 담고 있는 작품이어서 네. 11월에 너무 좋은 소설인 것 같고요. 11월에 쓸쓸한데 더 쓸쓸해지라는. 예, 극으로 한번 달려봐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 네. 한 권 더 소개를 하자면 네. 시집 읽기 되게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저분도 그 독립책방 하고 계시는 책방 주인이거든요. 아, 서울의 네. 다시 서점이라는 시가 많다 또는 뭐 다시 보자 이런 의미의, 예, 그 서점 운영하고 있는 김경원 작가님이신데, 네. 예, 그분의 시가 되게 좋아가지고 하나 잠깐 읊어도 되나요? 네. 네. 5줄짜리 짧은 시지만 네, 예, 네. 와.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오늘 하루도 첫 장과 마지막 장에 이름이 적히는 것이 아닌 책 사이 즐거운 대목에 책갈피로 꽂혀 있기를. 이렇게 시까지 또. 아니 저는 근데 사실 저 이렇게 제목 봤을 때 네. 옆에 시집살이라고 적혀 있어서 네. 저는 그 시집살인 줄 알고 네. 왜 결혼도 안 하셨는데 저런 책을 고르셨지? 아, 하고 싶었던 거죠. 시집. 근데 맞아. 시집이었네요. 포엠이었네요. 시집 살이를 네. 하고 싶었던 거. 네. 역시 정확하게. 네. 엄 대표님. 네.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지. 중앙동 지역에 이제 저 말고도 이제 40가든 문화관, 백상기념관 뭐 등등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딱 40계단 길 앞에는 사람들이 보러 오면 40계단 비석만 보고 이제 사진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애플 컴퓨터 박물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쪽에 뭐 만화 박물관 이제 가까운 이제 뭐 생각했던 거는 이제 뭐 캘리터 박물관 제가 좋아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한두 개만 더 생겨도 이제 중앙동이 좀 안 좋은 거는 주말에 이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네, 맞습니다. 완전 네. 예. 원래 이제 중앙동 자체가 40계단 근처가 이제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진 계기도 시청이 빠지고 나서 이제 거의 그러니까 지역 공동화라고 해야 되나요? 빈집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문화인들한테 이제 조금씩 지원해준 또따또가 생기게 된 거거든요. 네네. 뭐 저는 원래 거의 대상에서는 아니라서 뭐 그런 그 소속은 아니지만 네. 이제 그런 사람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 작가에서 활동만 하는 거지 이제 어떤 문화를 이제 보이기 위한 그런 거는 이제 그 또따가에서 어떤 행사만 하는 거고 그 하나하나에서 그런 건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모이면 아까 말한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1번 애플 박물관, 2번 뭐 영화 우리 4층에 이제 모퉁이라는 또 영화만 해주는 이제 네. 관객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 생기면 이제 진짜 문화의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마 아까 비슷한 분을 제안하신 분도 계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동선을 만들어서 네. 이제 그렇게 해보자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시간과 여유가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도시가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는데 너무 이제 큰 것만 사실은 저희가 뭐 이렇게 좀 즐기고 상업적인 것만 즐기고 하는데 네. 사실 저희에게 더 필요한 것들은 작고 항상 다가갈 수 있고 뭔가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분께서 한 분은 책으로 한 분은 이제 컴퓨터 사실은 컴퓨터라고 하지 이제 박물관으로서 그런 공간들을 운영하시고 이렇게 좀 펼치고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의 작은 공간이 정말 큰 공간이 된다기보다는 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